나도 저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교직 35년이면 든든할 줄 알았어. 퇴직금만 9억인데 이 정도면 평생 월세 받아 살 수 있겠지 싶었지. 그런데 상가 분양 하나 잘못 물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이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 62세 전직 교장 선생님의 이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두려움을 건드린다. 평생 쌓아 올린 경력이 빛을 잃고 퇴직금이 마지막 안전망이라 믿던 순간 터지는 공실폭탄. 은퇴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펼쳐질 삶을 제대로 시뮬레이션해 본 사람은 드물다. 내가 늙으면 뭐가 제일 무서울까? 돈? 건강? 외로움? 의외로 계획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가장 가혹하다. 오늘은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시작으로 은퇴 후 투자, 실수 때문에 고통을 겪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갈 테니 에이 난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당신 얘기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줘. 본문 9억을 날린 뒤에야 보인 것들. 퇴직식을 마치고 꽃다발을 안은 채 집에 돌아온 교장 선생님은 앞으로 월세만 받아도 노후는 걱정 없겠지라며 안양의 신축 상가를 분양받았다. 은행에서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기에 퇴직금 9억과 대출 9억을 합쳐 18억짜리 상가 2개를 묶음 할인으로 샀다. 처음엔 중개업자가 임차인 줄 서 있어요. 라며 달콤한 말을 퍼부었지만 막상 준공이 끝나고 보니 입주 문의는 뚝 끊겼다. 공실 1년, 2년 대출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씩 빠져나갔다. 결국 은행은 연체 경고장을 보냈고 선생님은 상가를 급매로 내놨지만 시세는 이미 반토막. 남은 건 왜 하필 그때 그걸 샀을까 하는 자책뿐이었다. 이 비극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다. 은퇴 후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상가 오피스텔 프랜차이즈에 목돈을 올인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다. 다음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명확해진다. 사례 60세 전직 은행지점장 오피스텔 세 채면 끝난 줄 알았어. 김 지점장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수백 건 승인해 본 사람이었다. 나는 리스크를 잘 알아라는 자부심으로 퇴직하자마자 대학가 오피스텔 세 채를 매입했다. 월세 60만 원씩만 받아도 180만 원 대출 이자 내고도 생활비는 충분하리라 계산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길어지자 대학생 수요가 급감했고 공실이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대출 이자를 메우려다 노후 자금이 줄줄 새자 김 지점장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은행에서 팀원들 챙기던 내가 손님들 컵라면 계산하며 봉투 필요하세요? 묻고 있더라고 털어놨다. 교훈. 직업적 경험이 있다고 해도 시장 구조가 바뀌면 통하지 않는다. 단일 수입원의 노후를 걸면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 속수무책이다. 사례 64세 부부 창업 커피향 대신 빈 냄새만 남았어. 교사 출신 부부는 카페 하면 낭만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유명 프랜차이즈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본사는 월 매출 5천만 원을 장담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주변에 이미 카페가 6곳. 인테리어 대출 원리금, 로열티, 인건비를 빼고 나니 한 달 순손실 300만 원. 1년 만에 폐점했지만 위약금과 잔존 재고 처리비가 남았다. 우리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게 장사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더라고 부부는 말한다. 교훈. 취향과 사업성은 별개다. 프랜차이즈라 해도 상권 분석 손익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야 한다. 사례 58세 전직 간호사 똑똑한 투자라 믿었는데 한 간호사는 병원 근무로 모은 4억을 똑똑한 투자라며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에 넣었다. 배당 수익률 6%라는 말에 혹했지만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반토막. 배당도 축소됐다. 결국 원금 2억 가까이를 잃고 중고차 판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 중이다. 교훈. 수익률 6% 뒤에는 가격 변동 리스크가 숨어 있다. 분산 투자 없이 리츠 하나에 올인하면 주식과 다르지 않은 변동성을 그대로 맞는다. 정리 은퇴 후 투자의 3가지 생존 원칙. 생활비 3년치는 현금 MMF로 남겨라. 월 지출 250만 원이면 최소 9천만 원.
이마저 투자에 넣어버리면 시장 변동 때 손발이 묶인다. 작게 시험하고 크게 들어가라. 상가도, 리츠도, 프랜차이즈도 체험 투자를 먼저 해봐야 한다. 소액 지분 단기 임대 임차인 경험 등을 통해 몸으로 느껴본 뒤 규모를 키워라. 노동 취미 기반의 능동 수입 하나는 남겨둬라. 강의, 컨설팅, 유튜브, 파트타임 등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작은 일거리를 유지하면 투자 실패 시 시간을 버는 돈이 된다. 마무리 노후는 확정이 아니라 변수다. 교장 선생님은 지금 연금과 알바를 병행하며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다. 창피하지만 이 경험 덕에 인생을 다시 공부하고 있어라는 말로 강연을 다니며 후배 교사들에게 실패담을 공유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9억짜리 상가가 아니라 9억 번의 점검이다. 괜찮겠지라는 막연함 대신 만약에? 를 끊임없이 묻는 습관. 그 질문이 퇴직금을 지키는 방탄조끼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 퇴근길 혹은 주말 브런치 카페에서 잠깐이라도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어떤 변수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은퇴는 폭탄이 아니라 꽃다발이 될지도 모른다. 퇴직 후 상가 투자 왜 위험할까?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치명적 함정과 생존 전략. 1. 은퇴 이후 왜 상가 투자에 몰릴까?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상가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정 월세 수입에 대한 기대감.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주택보다는 수익형 자산이라는 인식. 특히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손에 쥔 직후 이 돈으로 평생 월세 받아 편히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신축 상가나 분양 상가에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자에게 상가는 때로는 정기적인 수익이 아닌 정기적인 지출을 낳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투자 실패의 구조. 사례 1 전직 교장 9억 퇴직금 상가 분양에 몰빵. 62세 전직 교장은 은퇴 후 안양의 신축 상가 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퇴직금 9억에 대출 9억을 추가해 총 18억의 자산을 상가에 투자했지만 준공 후 2년간 공실이 지속되며 대출이자만 월 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상가는 반값에도 팔리지 않았고 현재는 은행이자 상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례 2 은행지점장 출신 대학가 오피스텔로 은퇴자금 증발. 오랜 금융 경력을 바탕으로 대학가에 오피스텔 세 채를 투자한 60대 남성. 하지만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 장기화로 임차 수요가 급감했고 공실률이 60%를 넘기면서 수익은커녕 관리비와 대출이자의 노후 자산이 갉아먹혔습니다. 사례 3 64세 부부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후 1년 만에 폐점. 낭만을 꿈꾸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창업했지만 주변 경쟁 포화와 본사의 과장된 수익률 제시로 1년 만에 폐업. 창업 자금과 대출금을 모두 잃고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3.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1. 정보 비대칭. 상가 분양 시장은 건설사와 중개업자가 가진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분양 시 임차인 예약 완료나 월세 보장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투자를 결정하지만 정작 계약 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수익률만 강조, 리스크 무시는 위험. 연 56% 수익률이라는 말에 혹해 투자를 결정하지만 공실이나 상권 경쟁, 경기 침체 등의 변수에 대한 방어책이 없습니다. 은퇴자의 경우 투자 실패를 복구할 현역 소득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치명적입니다. 3. 노후 자산을 한 번에 올인하는 구조. 상가나 점포 창업은 수억 원의 목돈이 드는 투자입니다. 은퇴 자금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한 곳에 넣는 순간 실패 시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후 자산 관리 전략. 원칙 1. 노후 자산의 6070%는 안전 자산에 묶어라. 퇴직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 MMF, 예적금, 국채 등. 월세보다는 연금형 상품을 통한 고정 수입 확보. 부동산이라면 이미 입주한 임차인 있는 상가나 소형 건물의 지분 투자 등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원칙 2. 수익형 자산은 분산 투자로 시작하라.
상가나 오피스텔, 리츠 REITS와 같은 수익형 자산은 절대 한 군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의 일부에 전체 노후 자금의 20%만 시범적으로 투자. 변동성이 적은 부동산 펀드나 주거형 리츠, 월세 보장형 상품 등을 먼저 분석. 가능하면 단기 운영 경험 후에 본 투자를 결정. 원칙 3. 능동소득을 포기하지 마라.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수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자문, 유튜브 운영, 온라인 판매 등 시간당 수익이 가능한 활동. 이는 투자 실패 시 위기 대응의 시간, 여유를 벌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단순한 생계 이상의 자존감 유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5. 마무리 은퇴 후 3.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 은퇴는 자유가 주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이 있는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출을 조절하고 자산을 지켜야 하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상가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자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철저한 분석 없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자산 관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눈앞의 수익률보다는 10년 후에도 웃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정리. 구분 잘못된 선택 바람직한 대안. 상가 분양 투자 분양 시점, 공실 리스크 무시기존, 임차인 확보된 상가 확인. 창업 감정적 창업 취향, 기반 시장 성손익 분석 기반 창업. 자산 비중 퇴직금 전액 올인 노후 자산 30% 이내 분산 투자. 수익 추구 방식 수익률 중심 자산, 보존 생활 안정 중심. 소득 계획 무소득, 가정 능동소득 12개 채널 확보. 이제는 뭔가를 새로 하겠다보다는 지키는 전략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다시 계획을 점검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자산 점검, 투자 리스크 점검, 생활비 구조 점검을 해보세요. 그 한 번의 점검이 은퇴 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